통계 공부는 슬기로운 통계생활.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장에서 배울 이제 학습 목표는 저희가 고전적인 시계열 분해 방법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다른 방법들의 근간이 되어서 이제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해를 하기에 앞서서 이제 시계열 조정이나 변환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과정은 왜곡되지 않은 시계열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시를 몇 가지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인구 조정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분석하고 싶은 것이 이제 나라별 성장 추이라고 하면은 어떤 변수를 선택하면 좋을까요? 예, 다양한 게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인구 조정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그 추이가 달라질 수 있는 예시를 가져왔는데 그 GDP랑 1인당 GDP가 있습니다. 제가 이 CSV 파일은 코시스 홈페이지에 가서 다운받은 다음에 약간의 전처리를 했고요. 그 1장에서 CSV 파일로부터 T10을 객체 만들기 이거 보면서 T10로 바꾸고 전체를 해서 다시 저장을 했습니다. 네,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냐 보면은 이어 변수가 있고 네이션 그러니까 이어가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나라별로 OECD 회원국들의 GDP, 1인당 GDP, GDP 성장률, 수출, 수입, 인구, 그리고 밑에 실업률, 그리고 CPI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처리를 한 거를 제가 이제 순위까지 전처리를 했습니다. 이 여기서 인덱스 바이 이어를 해가지고 뮤테이트를 했는데 여기서 인덱스 바이가 뭐냐면은 저희가 팁을 그냥 데이터에서는 그룹 바이 같은 걸 했었잖아요. 어떤 변수 지정했을 때. 근데 T시블에서는 데이트 변수의 그 시간 변수에 따라서 시간 변수면은 인덱스 바이로 해야지 이게 먹히더라고요. 똑같은 기능입니다. 그룹 바이랑. 그래서 매년마다 상호님, 기준으로 네, 다시 그 이어가 인덱스로 되어 있을 때 인덱스 네. 바이로 묶어야 된다는 거죠? 아, 네, 맞아요. 오케이. 그 저희가 위에 T시브를 한번 만들 그 때, 네, 데이터 한번 봐주실래요? 네, 거기, T시브를 만들 때 네. 인덱스를 지정을 했습니다. 아, 2열에서부터, 어디요? 아, 2열이 인덱스로, 네,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GDP 순위 그리고 1인당 GDP 순위를 변수를 만들어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GDP 순위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추이만 일단 확인을 했는데요. 이게 검은색이 이제 전체 나라들 OECD 회원국 중 전체 나라들의 순위 추이이고 이 초록색 선이 우리나라의 GDP 순위인데 1990년대에서 때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10위권을 머물고 있습니다. 2020년 데이터에서 지금 미국이랑 일본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좀 순위가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거는 비교를 할 때는 2020년을 빼고 다시 그려봤습니다. 이게 GDP 순위고 밑에는 1인당 GDP 순위입니다. 이거는 20위권을 머물고 있죠. 그래서 이걸 같이 그냥 한 번에 그려보면은 추이만 비교했을 때 1990년에 비해서 GDP의 순위는 약간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1인당 GDP 순위는 약간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랭크여가지고 숫자가 높으면 낮은 순위인 겁니다. 이어서 하면은 이제 인구 조정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저희가 분석하는 것의 추이가 변할 수 있다는 예시였고요. 그냥 다른 예시로 또 그냥 간단하게 들면은 이제 나라별 의료 체계 수준을 비교하려면 그냥 단순히 총 병원 수를 나라별 총 병원 수를 비교해도 되겠지만 그 나라의 인구 수로 나눠서 평균적인 밀도를 비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는 이제 물가 조정이 있는데요. 위에 방금 했던 그 GDP 데이터를
이어서 계속 하면은 아까 CPI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건데 이게 기준 연도를 100으로 뒀을 때 그 해의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이걸 활용하면 이제 수십 년 전에 있던 물건의 가격들을 현재 물가 기준으로 하여서 계산할 수도 있고 무역 수지가 물가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 아까 익스포트, 임포트 이런 변수가 있었는데 무역 수지 그 순이익을 계산해서 뮤테이트를 했고 그거를 이제 CPI로 조정한 변수를 또 뮤테이트를 해가지고 같이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을 100으로 기준으로 한 데이터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조정한 것과 조정 안 하는 것이 완전히 같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달력 조정과 수학적 변환이 남았는데요. 달력 조정은 간단하게 뭐 어떤 기업에서 월별 매출을 비교해 보려고 할 때 단순히 총 매출만으로 비교를 한다면은 2월은 다른 달에 비해서 일수가 단순히 적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낮게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일별 평균 매출을 비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주말 공휴일이 많은 달, 뭐 그런 게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예전에 유튜브 무슨 데이터로, 나라별 유튜브 데이터로 분석을 할 때 시차 조정을 마지막에 추가해서 좀 더 재밌는 결과가 나왔던 기억이 있어서 이 시차 조정도 해야 될 수 있겠다 해서 넣었습니다. 그 그 시차 수학적 조정이라는 변, 게 무슨 말이에요? 아, 시차 조정이라는 건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 여러 나라별로 시청 데이터가 있었는데 그 업로드 데이터가, 그러니까 업로드한 시간이 다 영국 시간을 기준으로 돼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라별 시간대를 다 조정을 해서 분석을 했어야지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분석 결과가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는 수학적 변화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머신러닝 할 때도 종종 사용했던 건데 데이터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분산이 커지거나 작아질 때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맞춰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로그 변환이나 아니면 좀 더 크게 보면은 박스콕스 변환이 있는데요. 일단 뭐 그건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래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흐름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좀 잔잔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이제 폭이 커지는 데이터입니다. 이거를 피처스 패키지에 있는 함수를 통해서 박스콕스 변환을 하는 과정인데요. 박스콕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람다가 필요한데 람다 값을 이렇게 계산해서 변환을 하게 되면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위에서와는 다르게 이 진폭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사전에 이런 조정 없이 분해를 하게 되면 이제 실제 데이터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예측 오차가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가기 전에, 분해하기 전에 이제 내가 분석하고 싶은 변수가 조정이 필요한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